안녕하세요. 머니몬스터 여돈입니다. 이탈리아의 렌치 총리가 부임을 하고 나서 그 사이에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계 부채도 줄어들고요. 실제로 실업률도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2% 정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이탈리아 국민투표는 정치권을 향한 유권자들의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시선에 반증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유로존 3위 경제국 이탈리아의 경제가 또다시 도마 위로 올라왔고요.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오늘장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하면 사실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호 미켈란젤로, 단테의 신곡 이런 문화예술이 떠오르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국내 증시에 악재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드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머니몬스터는 뭘까요? 여러분의 버팀목이죠.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해뒀으니까요. 버팀목 잘 기대시고 투자 전략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머니몬스터 시작합니다. 자, 이탈리아발 악재 고스란히 받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더욱더 크죠.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수가 조금씩 확대가 되면서 낙폭을 조금은 줄여냈습니다. 1970포인트 선까지 양 초반 낙폭을 줄여낸 코스피 현재 구간에서는 0.25%대 소폭 하락한 1965포인트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은 아주 소폭 매수 우위로 돌아선 가운데 기관의 매수가 420억가량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개인 매도 544억 원가량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현재 구간에서도 1% 넘게 하락하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7.98포인트 하락하면서 578선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보자면 여전히 답답합니다. 기관만 매수하고요.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는 5억 원가량, 외국인은 36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는 가운데 기관의 매수가 36억 원가량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난이 오늘 소폭 하락 출발 뒤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원대 소폭 오르면서 374원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명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원래도 요즘 우리 시장 모멘텀이 없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악재까지 더해지고 있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업종별로도 보면요. 대부분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기전자라던가 운송장비, 운수창고, 증권주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상승하는 업종이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이 가장 좋은 업종은 철강, 금속 0.9%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고려아연이 그 안에서도 강세인데요. 아연 값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안으면서 오늘 업종의 상승을 좀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화학주도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연출하면서 관련된 주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주도 오랜만에 강세를 연출합니다. 그 밖에 기계업도 0.28%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고요. 사실 이렇게 보여지는 네 종목 외에는, 네 업종 외에는 일제히 좀 마이너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째 약세권 흐름을 나타냅니다. 0.69%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SK하이닉스가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으로 전환됐고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건 현대차입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잘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 실적 기대가 오늘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4%가량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매수 힘을 받으면서 10만 원 선을 회복했다. 현재는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카카오도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고 특히 CJ ENM이 드라마 도깨비 흥행 기대감과 함께 오늘 또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종목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오늘은 MTN프로 김태현 전문가 화상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장 출발되었는데 오후장도 끝나갑니다. 종목 좀 바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LG생활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콜마부터 시작해서 한국콜마홀딩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동사 같은 종목들도 강보합권에서 3% 전환 시점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류 금지령과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피해 업종으로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시작해서 전형적인 3단계 하락 패턴을 거치면서 좀 큰 폭으로
중립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좀 반등이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폭 자체는 좀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LG생활건강의 주가 자체가 차트를 좀 보시면 강보합 정도 수준이죠. 전일 대비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올라서 80만 7천원 정도 선 전환 시점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저점이 74만 원대까지 콤폭으로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관심에서는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 승도 수준에 지금 거쳐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 반등 자체가 조금 더 들어온다면 80만 2, 3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엿볼 수 있겠지만 초시적 전환 신호점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근 저가권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은 80만 원 정도 초반선 구간을 좀 올라오는 구간에서 물량을 좀 축소할 수 있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최근 저점권을 깨지 않는다 할지라도 쌍바닥 정도의 패턴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구간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좀 중립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은행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은행주들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주들의 큰 흐름 자체는 결국 실적과 함께 그리고 수급 그리고 연말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도 이런 것들이 은행주들이 그나마 상대적인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업은행 동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13,500원 정도 이탈권에서 견조한 고가권에서 박스권 정도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연말 배당 투자와 함께 좀 연초까지 좀 가져갈 볼 만한 역시 업종이 바로 은행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13,400원 현재가 보이면서 0.3% 강보합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신다면 13,000원 정도 선이 이탈되는 구간에서는 좀 연말 배당 투자와 함께 매력도 있는 종목으로는 기업은행이니까 이 종목은 오히려 13,000원 정도 조금 깨어지는 구간마다 조금씩 물량을 담아갈 수 있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은행은 결론적으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은 중립 사인이 나왔고요.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배당 매력 있는 데다 실적까지 기대된다. 매수해보자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 마찬가지로 꼽아주시죠.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은 현재 시간 기준에 그 1.4%나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좀 우리가 특징적인 종목 하나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파라다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본 정부가 민간이 운영하는 복합 리조트에 한시적이나마 일단 외외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유일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급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12,300원의 신저가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13,000원 정도 수준에서 박스권 정도의 등락을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차 잔고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바닥권 영역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돌바락제가 출현되면서 또다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2,300원 직전 저점 자체를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일단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크게는 일단 이 종목 자체가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여진다면 과매도된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자체를 일전에 16,000원 이상권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추격 매도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저점권 영역 12,300원을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난 이후에 저점 확인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우리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시점에서 파라다이스는 중립 의견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다원시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9월달과 10월달 무상증자 이슈와 더불어서 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2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11월달 들어서 주가가 반토막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10,050원까지 저점을 찍었던 그런 모습이죠. 주가가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11월 11일 날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립 의견을 드리면서
이 종목 자체가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물량을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13,8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 또다시 나원 시세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직전 저점자까지는 아직 뛰지 않았지만 전형적인 땅바닥 패턴을 좀 보여주면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없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가 11,100원 6.2%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000원 정도 이하권 정도 영역에서는 저가권 매수 관점 이후에 수렴 가지 이후에 중기적 반등의 구간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원시스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오늘 카지노주 약세죠. 다만 추격 매도보다는 관망해보자 중립 사인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다원시스는 매수 사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TN 프로 김태현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